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남자 우파 사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좌파 저쪽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 관련된 주제입니다. 각종 뉴스 매체, 댓글, 리플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참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의 전문 그리고 현재 국제 상황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정말 딱 좋은 먹잇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정말 먹잇감으로 끝날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전문입니다. 나는 일본과 소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무언가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생각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주제이며 나는 설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이다. 나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설득의 대상은 당연히 일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 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 꼭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온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했던 멘트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때 멘트는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일본 의회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연설에서 나온 멘트인데 그럼 저 멘트를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대통령인가요? 김완용인가요? 도대체 이렇게 항상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괜찮고 내가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윤한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냄비근성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국민들의 냄비근성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일 선동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놀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재미를 정말 크게 봤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드립을 치면서 노제팬 운동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노제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라는 느낌. 그래서 일본에게 도대체 지지 않을 방법이 뭘까요? 그게 뭔데요? 유니클로 티셔츠 안 사실래요? 여행 안 가실래요? 그래 놓고 지금 최근 기사를 보시면요.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노제팬 하시던 분들 여전히 일본 여행 안 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최근에 슬램덩크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 했었죠. 노제팬 운동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만화도 안 보고 계시겠네요. 일본을 싫어하시니까요. 참 앞뒤가 안 맞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잘 지키실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멘트를 날리면 항상 국민들은 착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식으로. 근데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봐주냐라는 게 문제겠죠. 개인적으로 일본에게 감정적 앙금이 있을 수 있죠. 일본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죠. 일본이 싫기 때문에 일본한테 감정적 앙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머리를 박아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머리를 조아리고 한국 앞에서 개망신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그게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전 세계에서 평가하는 객관적 전력에서도 한국보다 당연히 일본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인구도 우리보다 많죠. 땅도 넓고 돈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심지어 돈도 더 잘 법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도 당연히 한국보다 훨씬 강대국에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조건이 우리보다 나은 일본인데 우리가 백날 여기서 너희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머리를 박아야 돼, 머리를 조아려 라고 요구를 한다 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그걸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팩트가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미쳐버리겠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정말 쪽팔려서 미칠 것 같습니까? 무작정 대결에서 굴복하라, 항복하라, 무릎 꿇어라, 총리, 일본 국왕 나와서 사과하고 대가리 박아라 이런 이야기를 일본이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제가 어떤 사람과 사람, 대인과 대인의 관계에서도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면이 서는 상황에서 그런 선에서 요구를 해야 사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의 굴복과 치욕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건 사과가 아니라 반대편 입장에서는 새로운 원한을 만드는 일이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세대 입장에서는 절대 한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쪽 나라도 당연히 선거가 있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의 요구 조건을 절대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옛날 일로 한국은 징징거리게만 할 건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일본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쪽 정치인들은 투표를 표기해서라도 한국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지만 참 이러면 좋겠다. 우리 좌파들이 전형적으로 꿈꾸는 그런 공산주의적 포퓰리즘의 꿈인 유토피아가 이런 게 아닐까요? 안 해주면 징징거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독재라고 하는 이런 걸 외교에서 요구하는 게 참 현재 좌파들의 작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라, 요구하면 안 받아들인다. 이게 당연히 지성적인 답변 아닌가요? 그럼 아직도 자존심 거리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길 바라십니까? 실제로 절대 저렇게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언제까지 시간을 끌 거냐라는 게 지금 한국의 스탠스가 아닌가 싶고요. 상대가 절대로 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데 저걸 강제로 받아들이게 할 만큼 내가 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대안이 있죠. 상대를 복속시킬 만큼 내가 강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덜 만족, 덜 불만을 가질 만큼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협상이고 외교라고 하죠. 하지만 민주당은 항상 일본과 싸우자, 일본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대가리를 받게 해서 꼭 사과를 받아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저쪽에서 정권을 잡아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가지고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미래가 보이는 건데 저쪽 사람들은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마치 청나라가 대국인 명나라를 정벌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조선시대랑 참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에게서 실리만 뽑아먹는 이런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지 않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말은 쉽죠. 자, 그러면 중국과 미국 입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호구가 아닙니다. 그런 호구가 아닌데 그들은 우리에게 실리만 쫙쫙 뽑아 먹히겠습니까? 이건 다른 나라들을 정말 무시하는 멘트죠. 타국이 바보도 아닌데 우리에게 실리만 쪽쪽 빨아먹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뭔데요? 강제징용 해법도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그거를 상대 국가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해결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게 강제징용 해법입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가지고 욕하는 나라나 외신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오로지 한국 언론, 저 좌조마된 언론과 좌파들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선동하고 있잖아요.
참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사과를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국민들 중 좌파분들, 그렇게 일본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70년 전에 일어난 6.25 전쟁, 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게는 사과를 하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죽인 우리나라 국민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왜 그들한테는 사과를 하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왜 일본만 못 잡아먹어 안달일까요? 이런 제가 친일파입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6.25 전쟁을 망친 게 누굽니까? 중국 아닌가요? 왜 그런 중국한테는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를 못하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민주당한테 언제까지 휩쓸릴 겁니까? 저는 빨리 우리 국민들이 이런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금까지 우파 사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